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. 이제 마지막 방송 올리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불타는 목요일은 아닙니다. 피곤한 목요일이네요. 일을 열심히 해서 좀 땀을 좀 흘렸더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연휴도 다가오는데 연휴를 떠나서 이게 사람이 또 이게 뭔가 긴장하면서 열심히 또 일하다가 또 긴장이 싹 풀리면은 피로도가 확 오르더라. 피로감이 막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. 피로도가 높아지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나 그 피로를 잘 풀어야 돼요. 건전하게 풀어야 합니다. 술로서 풀면 안 돼요. 그럼 술로서 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기쁜 뉴스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기쁜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좀 삼성전자 주가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,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좀 찝찝하기도 합니다. 찝찝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. 오늘 보니까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. 검찰이 항소를 했다. 이재용 회장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. 그렇죠.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M&A가 또 올스톱되는 게 아니냐,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검찰이 이제 이재용 회장 사건에 항소를 결정을 했고, 뉴 삼성을 향한 행보가 3일 만에 이제 급제동이 걸린 거죠. 급제동이 걸렸고,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아랍에미리트 UAE로 출국을 하면서 해외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은 다시 또 이제 사법 족쇄에 발이 묶입니다. 재계하고 전문가들은 글로벌의 혁신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, 비판의 목소리를 들립니다.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. 우리나라 검찰은, 내가 볼 때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, 뭐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없어요. 무조건 끝까지 이전 사람을 괴롭히고 기업을 괴롭히고, 결국 그 결과는 다 국민들한테 피해 가는 겁니다. 하여튼 그래요. 지금 그 법조계에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오늘이죠,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어요. 항소장.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.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-2부가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한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.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, 회계 부정, 그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, 그리고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서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그런 이유인데, 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의 그런 판결과 배치된다.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아요. 검찰의 이날 항소로 이 회장은 다시 1-2주마다 다시 또 법원 가야 돼. 다시 또 가야 돼. 아이고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. 1-2주마다. 거의 매주꼴 가는 거예요. 법원에 또 출석해야 합니다. 이 회장은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약 3년 5개월간 매달 2-3차례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. 열린 재판만 106차례인데 95차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. 이번 항소가 이제 상고심까지 이어지면은 이 회장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럽니다.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. 그냥 당하는 놈만 뒤지는 거예요. 그냥 말 그대로. 이게 참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 이거 사법 리스크 안 좋아. 안 좋습니다. 매주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을 하면은 이 회장의 그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은 제약이 불가피하겠죠. 이 회장은 올 초에 열린 CES 2024하고 다보스 포럼 등 1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무죄 선고 뒤 첫 행보로 아랍에미리트 출국한 것도 더 이상 해외 현장 점검과 미래 전략 수립을 늦출 수 없다는 의도입니다. 1심 무죄 판결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는데, 검찰 항소로 다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그런 겁니다. 제가 봐도 진짜 우려감이 커지죠. TSMC, 인텔, 애플 등 반도체랑 스마트폰 경쟁사들은
현재 투자를 확대하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, 삼성은 이미 얼마 안 남은 골든타임마저 놓칠 위기에 놓였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야, 진짜 개떡 같은 나라입니다. 참 보면은. 그 검찰의 항소로 이제 대형 인수합병 M&A 재기에 대한 전망도 다시 어두워지는 겁니다. M&A는 기업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하죠. 삼성은 2016년 이 회장의 결단으로 전장과 오디오 기업 하만을 이제 80억 달러에 당시 9조 3,760억인데 인수한 이후로 의미 있는 그런 M&A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. 대만의 TSMC하고 인텔 등 그 경쟁사들의 신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요즘 대만 TSMC하고 인텔 등 그 경쟁사들의 신규 투자 경쟁이 현재 치열해지고 있어요. 이 회장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그 투자 협력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죠. 엔비디아,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오너 경영을 중심으로 짧은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겁니다. 이 회장은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삼성의 뭐 5G, 뭐 6G 이런 사업의 협력을 이끌어왔어요. 5G하고 6G. 최근에는 테슬라, 뭐 현대차 뭐 등등 해서 완성차 업계와도 협력을 이끌고 있는데, 다시 채워진 그 사법의 족쇄로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,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려감이 커지는 겁니다. 재계와 전문가들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로 19개 항목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그 검찰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사다, 그런 입장입니다. 더욱이 항소를 한 검찰들이 2, 3년 뒤에는 뭐 인사가 나면은 골든타임을 놓친 삼성의 입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, 이런 홍보하는 겁니다. 당연하죠. 뭐 검찰 애들 뭐 발령 나고 가버리면은 그만입니다. 그리고 막 무리하게 기소한 놈들 나중에 발령 나서 가버리면 누구한테 이걸 피해 보상을 받을 거예요? 이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합니까? 아니면 저런 검찰들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. 막막해요. 유럽이나 중동 기업인들은 그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오너 경영인만 그 만나주는데, 이 회장이 그 해외를 못 나가면은 투자나 M&A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항소는 해외 활동 반경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. 이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나 M&A가 다 스톱될 수밖에 없다,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위기스럽다, 답답하다, 짜증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참 우리나라 검찰 문제 많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이 아주 조속히 시급한 것 같아요. 진짜 검찰들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그게 무리한 그런 기소를 못하든지 뭐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주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방송은 마무리 되겠습니다.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. 굿나잇.